먼저 저와 주위 사람들이 관계된 의혹들로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제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좀 더 떳떳하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이란 불신이 깊고 또 실제로 정치인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이러한 저의 경제활동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의 모든 경제적 거래 행위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바라보는 시각도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족의 경제활동이나 거래가 모두 비리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당시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저는 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것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의로 저와 거래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됨으로써 그들이 당할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혹을 낳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직접 해명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1995년 당시 민주당 구미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성민 씨의 부탁에 의해서 저를 포함해서 7명이 4억 원의 보증을 서게 되면서 저는 장수천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실제로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될 상황이 되어서 좀 더 도와서 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시 영업정지 상태에 있던 장수천에 환경 영향평가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 뒤로는 투자한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투자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투자 지분이 증가하게 되었고 99년 말경에는 사실상 회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투자한 돈 대신에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1997년 10월경부터는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해서 대통령 선거에 전념하는 상태였고 집권당이 된 98년은 노사정리 참여, 서울시장 후보, 국회의원 당선 등의 일로 바빠서 학교 후배이자 비서로 근무하던 홍경태 씨에게 장수천을 맡겨서 경영했습니다. 장수천은 한국 리스 여신으로부터 리스로 97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설을 자동화하는 자금을 받아서 시설 자동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 설립이 지연되고 IMF로 생수시장이 붕괴되면서 전혀 영업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들어와서도 생수 판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려 했으나 판매 계약이 분쟁으로 깨지면서 그해 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8년 11월 99년 영업을 바라보고 선봉술 씨를 대표이사로 안희정 씨를 선봉술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안희정 씨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사를 살려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는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서 판매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오아시스 워터라는 판매회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가 시작되고 사업 규모도 확장 일로에 있었습니다. 가끔 그 당시 우리 당에 출입했던 분들은 이 물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저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하는 역할은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수해로 인해서 관정의 수질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또다시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장수천은 폐업 상태로 가게 됐습니다. 생수통이 자산가치의 전부인 오아시스 워터도 매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해서 저나 저의 주위 사람들은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고 저를 위해서 리스에 담보를 제공했던 저희 형님이나 이기명 씨, 오철주 씨 등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저로 인해 주변 분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제 형님인 금평씨의 재산에 대해서 구구한 억측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형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진영에 있는 대지와 상가 중 일부는 형님이 이 땅을 매수할 때 제게 돈을 보태라고 해서 제 돈을 보탠 것이었는데 그 뒤 형님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아서 장수천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자연스럽게 형님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장수천 사업과 관련한 사실의 전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사업에 발이 빠져서 많은 거래를 한 것이 이런저런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청탁의 대가를 수수한 일도 없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듯이 진영 땅 그리고 거제 땅 그 이외 부도난 회사의 그 부채를 어떻게 갚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ITV 김유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수천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장수천 못지않게 또 하나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친인척의 부동산 소유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께서 그 재산 공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이구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인척들의 그 부동산 소유 과정을 볼 때 과연 서민들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방금 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영 땅 일부가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땅은 세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는데 노건평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120평입니다. 이 땅은 제 기억으로는 89년 연말이거나 90년 초에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제가 부산의 자동차 중고매매 상사를 매각해서 남은 돈 3억 6천만 원을 제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그 이후 재산 등록할 때마다 명의는 노건평 씨 명의로 있지만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국회에 일일이 등록을 다 했습니다. 해오다가 그 뒤에 이제 장수천 사업으로 제가 형님 돈을 많이 들어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시오 하고 포기하고 그 이후 재산 등록에서 이 재산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 이후 한편 이 재산은 역시 그 공유자들과 함께 장수천 그 리스에 담보로 제공됐습니다. 제공됐다가 이것이 그 뒤에 경매됐습니다. 아시듯이 경매할 때 형님의 처남이 그 5억 원을 차용해가지고 경매를 보고 그다음 이 땅을 다시 담보로 해서 은행 돈을 빌려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치르고 이제 치르고 있었는데 앞에 빌린 돈 5억 원은 형님이 구조라 땅을 팔아가지고 갚았고 뒤에 은행에서 빌린 돈 8억 원을 아직 갚지 못해서 이 땅은 다시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은행이 1순위로 찾아가고 2순위, 3순위는 그 공유자들로서 담보 제공했던 사람들이 그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예, 한겨레 박창식입니다. 그 최근의 논란 가운데서 그 장수천 문제가 이제 한국 리스 여신에서 그 돈을 빌렸다가 이제 그 부동산들이 이제 가압됐다가 해제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시기가 공교롭게 그 대선 전후한 시점, 특히 이제 대선이 끝난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비교적 단기간에 그 몇십억 정도의 비교적 적지 않은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이게 혹시 이 대선 자금과 관계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대선 잔여금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대선 때 그 쓰고 남은 돈, 이쪽에 이제 투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선 때 그 쓰고 남은 돈, 또 실체 내지 이것이 얼마나 되며 그 돈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후보가 되면서 바로 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 대선 자금은 전부 당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대선 자금은 한 푼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당시 전적으로 돼지저금통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 선거 자금의 그 절반 이상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의 돼지저금통을 비롯한 성금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너무나 투명한 돈이고 또 투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분푼히 국민들이 모아주는 돈을 남겨서 개인 용도에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약 34억 원의 부채 중에서 나머지가 18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18억 원이 변제되는 과정은 대체로 대선 전에 다 변제가 되고 나머지 약 3억 원 내외의 돈만 대선 후에 변제됐습니다. 대선 후에 변제됐는데 그 돈도 출처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 변제는 형님이 가지고 있던 구조라 땅을 그것은 아니죠. 경매에서 12억 정도가 해소가 됐습니다. 공장 경매에서 또 아마 3, 4억이 해소됐고 결국 18억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18억은 저희 후원 회장이었던 이기명 씨가 가지고 있던 용인 땅을 28억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그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리스로 변제됐습니다. 그 변제된 시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2년 8월에 시작해서 2002년 10월 그리고 나머지 3억이 2003년 2월에 변제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대선 자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동일보 경민 기자입니다. 좀 더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에서 생수에서의 경영 참여가 좀 더 떳떳한 정치를 하기 위한 경제 활동이었지만 실패하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정치인의 경제 가대와 정치 활동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지 하는 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후 우리가 이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정치자금 제도를 검토할 때 다시 한번 입장을 정하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현실은 수백억의 자산 아니 수천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도 국민들이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오늘 이 구체적인 의혹 사건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연변의 정관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김교씨 녹취를 보면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입수해서 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가격 문제에 있어서도 형 컴팩션은 2,800만 원, 또 저쪽에서는 2억 5천만 원 이런 얘기가 견해들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의 신용리에 있는 임야 얼마, 2,800만 원이다, 아니면 2억 8천이다 하는 그 땅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선, 아마 매입 당시가 95년경으로 뒤에 들었는데요. 제가 그때 야당, 부산시장 후보를 검토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제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무슨 개발 정보를 가지고 딱 했겠습니까? 우리 형님이 그냥 개발 정보를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걸 듣고 이거 돈 되는가 보다 싶어 땅 샀다가 나중에 아니어서 말하자면 깡통되고 만 거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가담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있었다면 그 땅 그렇게 투자가 실패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네, 중앙일보 최훈입니다. 그 야당 측에 따르면 노 대통령께서는 97년도에 그 기업 리스트과 접촉에 장수천의 대출과 관련해 거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야당 측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측은 그것을 또 대출 압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관훈 토론회 당시에 내 재산은 진영에 있는 땅과 상가 등을 합쳐서 8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 90년께부터 이 재산을 변동 없이 쭉 가져왔다. 이것이 밝혀지면 대선 후에라도 있는 그대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최근 그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해서 90년께부터 재산 변동에 변함이 없었다는 당시 대통령의 말씀이 유효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거치기간 연장은 아마 실무자들이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없지만 제가 간청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채무자이고 그리고 신용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믿고 사업공 성공할 테니 좀 연장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면 그것이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거듭 아시듯이 97년은 제가 대체로 국민회의 입당하기 전이었습니다. 96년 종로선거 4.11 총선에서 낙선하고 97년 11월에 제가 국민회의 입당했으니까 그 사이에는 사실상 무소속의 신분으로 그야말로 백수였습니다. 그때 그만한 부탁 전화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압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진영 땅에 대한 재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재산은 제 소유였는데 기왕에 형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제 재산으로 국회에 계속 등록하다가 나중에 형님 소유가 되고 났으니까 그것은 그냥 형님 앞으로 넘어간 것이고 관훈토론에서 제가 그 땅을 그 당시 제 땅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질문에 그렇게 썩혀 나와서 그냥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는 그 이상 아무런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제 재산이 8억 정도 돼 있다가 지금 2억 4, 5천 정도로 줄어버렸습니다. 일시에. 장수천에 대한 제가 장수천에 투자한 많은 금액을 채권으로 장부상 기록해 두고 있었는데 장수천이 경매가 되고 전부 이제 경매가 되고 말하자면 부도 상태로 가는데 저는 그것을 재산 등록상 그냥 보니까 채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엔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아마 경선할 때부터 삭제했던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 것이죠. 설명이 됐으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영광일보 송국근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에서 오늘 해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의혹이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명을 하시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월 2일 날 별도의 기자 간담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오늘 그 해명을 하시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해명이 신당 창당 같은 최근의 정치 상황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문스러운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대화를 하십시다. 신문에 계속 제가 무슨 엄청난 무슨 부정이 난 것처럼 계속 나오니까 해명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루가 저런 바쁘지요. 그리고 참 그 노건평 씨가 재산을 좀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노건평 씨의 재산은 80년대 초, 중반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재산입니다. 저는 88년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노건평 재산은 88년 훨씬 이전부터 있던 재산을 가지고 사고팔고를 많이 한 거죠. 그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언제 뭐 말씀하시죠. 네. 코리아타임스 심재인 기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의 공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런 야당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향후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의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시다. 야당의 공세는 또 야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에서도 오늘 제 얘기를 지켜보실 것이고 또 우리 준비된 여러 가지 해명 자료들이 함께 아마 배포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마 되게 해명이 될 테니까 있는 대로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특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 그냥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던 동안에 제가 야당이었고 뭐 이렇다 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거니와 제가 또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뭐 정치적인 대가 관계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한 일은 없습니다. 이 점 꼭 해명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거제 구조라에 있는 우리 형님 땅을 김해 있는 박연차 씨가 샀는데 박연차 씨는 87년경에도 이미 우리 형님이 가지고 있던 임야를 한번 샀던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해에서 서로 친합니다. 친하고 한데 제가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됐는데 이 빚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형님 땅을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 형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호의로 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토지의 가격은 실제 13억을 호가하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다른 특혜는 없습니다. 우리 이기명 후원회장이 땅을 파시게 된 경위도 역시 이 담보물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상황 때문에 백방으로 제가 땅 살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평소에 저를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던 사람이 마침 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땅을 몰실하던 중이라 그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뒤에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법규를 따져보니까 용도가 좀 맞질 않아서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팔아서 정리하기로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거래의 과정에 다소 꼭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조금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을 달리하거나 그 밖에 어떤 이득을 주고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라 여러분 하고 싶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죄 지은 일 아닌데 자기 이름이 이런 데서 제 입으로 오르내리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제 사정도 그것 점은 좀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밝혀보시고 싶겠지만 뭔가 범죄의 혐의가 여러 가지 서류로 봐서 자료로 봐서 명백하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좀 멈추어 주십시오. 단돈 10,000원짜리를 10만 원이나 받았다든지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이나 받았다든지 한다면 의혹이 있겠죠. 가급적이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평가해 보시고 틀림없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좀 더 취재를 하시더라도 어지간하면 그냥 사적인 관계나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것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고향의 형님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객지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취재진들이 지키고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면 답변 취지와는 좀 다른 쪽으로 자꾸 보도가 나가는 것 같고 또 어쩌다가 사실이 앞뒤가 하나 헛갈려서 하면 그것이 큰 또 빌미가 되고 의혹의 빌미가 되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노건평 씨가 부동산 좀 사고 팔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동생하고 짜고 무슨 부정한 재산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정말 대통령의 가족이 치러야 될 부담이라 생각하더라도 참 너무 가혹하다 생각됩니다. 제가 노건평 씨 청탁으로 사람 하나 어떻게 정부에 갖다 놓은 일도 없고요. 또 청탁으로 무슨 이권 하나 어떻게 처리한 일 없습니다. 대통령도 또 그 가족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은 좀 인정해서 좀 여러 가지로 깊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마치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참모들이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